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무려 27년 동안 팀을 지휘하면서 리그에서만 13번을 우승하는 등 그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상 최고의 감독입니다. 하지만 퍼거슨 감독도 사람이고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팀을 맡을 수는 없었기에 2013년 기나긴 세월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역할은 너무나도 절대적이었고 후임 감독이었던 데이빗 모예스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에 빠진 데이빗 모예스를 18살 금발머리의 어린 선수가 구출해냈고 이 어린 선수의 등장은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왔습니다. 순식간에 세계적인 유망주로 이름을 각인시켰던 10대 소년,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아드난 야누자이. 1995년생으로 포지션은 측면 윙어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던 아드난 야누자이는 뱅상 콤파니, 로멜루, 루카쿠 등을 배출해낸 벨기에 최고의 명문 클럽 안더레흐트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최고 유망주들이 모인 안더레흐트 유소년팀에서도 야누자이가 두각을 나타내자 세계 축구 거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은 야누자이의 영입을 추진했고 2011년 아드난 야누자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때 브라질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노르웨이의 메츠달리가 함께 영입되었고 야누자이는 기존의 잭 밤비를 포함 상당한 실력의 선수들과 유스팀에서 경쟁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의 공포의 2선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팀 에이스의 타이틀이 메츠달리에서 아드난 야누자이로 옮겨져갔고 결국 2013-2014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군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알렉스 퍼거슨에서 데이빗 모예스로 감독이 바뀌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시즌 초반부터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모예스는 상당한 부진을 겪고 있었던 안토니오 발렌시아와 애슐리 영, 카가와 신지 때문에 18세 유망주인 야누자이에게 4라운드 그리고 6라운드 등 시즌 초반부터 기회를 줬고 결국에는 7라운드 썬더랜드전에서 야누자이를 선발로 기용하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저조한 경기력으로 크레이크 가드너에게 초반부터 골을 허용하면서 약체팀 썬더랜드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18세 소년 야누자이는 벼락같은 골을 2개나 넣으면서 경기를 2대1로 뒤집는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죠. 야누자이의 혜성같은 등장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들썩였고 모든 축구팬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부진을 겪고 있었던 맨유였기에 야누자이의 등장은 굉장한 호재였고 퍼거슨 감독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인기와 기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국가에서는 야누자이를 대표 선수로 데려오기 위한 영입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아드난 야누자이는 벨기에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알바니아계 코소보인, 어머니는 크로아티아 이중 국적자인데다 조부모가 터키, 세르비아 출신이라는 복잡한 상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코소보,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벨기에, 세르비아, 터키 등에서 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결국 야누자이는 가장 강력한 팀이자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벨기에 대표팀을 선택하게 되죠. 이처럼 하늘을 찌르는 야누자이의 인기와 명성은 그의 밝은 미래만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누자이의 근본론이 여기서 터지게 되죠. 여기서 근본론이란 유망주의 실패 요소로 1. 겉멋, 2. 돈의 환장, 3. 최소 4살 이상 연상의 가슴 큰 여친, 4. 족같은 튜터 선생, 이 4가지를 충족시키면 반드시 폭망 테크트리를 타게 된다는 DC 인사이드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나온 분석인데 아드난 야누자이는 이 4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주장이 대두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즌 후반기 야누자이의 경기력이 하락세를 탔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후안 마타의 등장에 맞물려 영향력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시즌 후반기인 2014년 1월부터 시즌 종료까지 13경기에서 한 골 1도움에 그치는 부진에 빠졌고 시즌 27경기 출전 4골 4도움 평점 6.96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2014-2015 시즌 앙헬 디 마리아가 영입되었고 자신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데이빗 모예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야누자이의 입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인 감독인 루이 바날 감독은 윙어인 야누자이에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4-3-1-2 포메이션을 가동했고 결국 2014-2015 시즌 야누자이는 18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47에 최악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2015-2016 시즌 야누자이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임대되어 반등을 노렸으나 마르코 로이스, 헨릭 미키타리안, 심지어는 요나스 호프만에게까지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6경기 교체 출전 0골 2도움
평점 6.53의 기록을 끝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복귀하게 됩니다. 야누자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5-16 시즌 후반기를 보냈지만 역시 5경기 출전, 1골 용도움, 평점 6.33이라는 최악의 성적에 그치고 말죠. 결국 2016-2017 시즌 야누자이는 자신의 옛 스승이자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크게 이끌어내줬던 데이빗 모예스 감독의 부름을 받아 썬더랜드로 1년 동안 임대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썬더랜드의 전력은 너무나도 약했고 저조한 경기력으로 연전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썬더랜드는 리그 최하위로 강등을 당했고 최하위권 팀에서 공격수인 야누자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야누자이는 시즌 25경기 출전, 0골 3도움, 평점 6.52의 기록을 남겼죠. 갈수록 떨어지는 실력에 더 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야누자이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결국 2017년 여름 야누자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하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아드낭 야누자이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어리그 최하위권 팀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하긴 했지만 아드낭 야누자이는 아직 22세였고 레알 소시에다드와 같은 2선 중심의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는 팀에서 야누자이는 다시 폼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소시에다드는 이적한 그리즈만의 마땅한 대체자를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팀 내 에이스인 카를로스 벨라마저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인 오야르사발과 아드낭 야누자이의 소시에다드 합류는 팀적으로나 야누자이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시너지였습니다. 2017-2018 시즌 야누자이는 소시에다드의 주전 윙어 자리를 차지하면서 28경기 출전, 3골 5도움, 평점 6.86을 기록했고 2018년 무려 4년 만에 벨기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잉글랜드 축구계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복수를 성공하게 되죠. 2018-2019 시즌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뛰어왔던 아드난 야누자이는 무릎 부상에 시달렸고 부상으로 인해 18경기나 결장하는 등 제 컨디션을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시즌 20경기 출전, 1골 3도움, 평점 7.04점을 기록. 좋지 못한 몸 상태를 갖고도 라리가 경기에서 경기당 드리블을 3개 이상 성공시키는 클래스를 보여주는 활약을 펼칩니다. 하지만 소시에다드는 야누자이의 잦은 부상과 컨디션에 굉장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2019-2020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마틴 웨데가르트가 임대 영입되면서 야누자이는 오야르사발과 웨데가르트의 백업 멤버로서 시즌 24경기 출전, 4골 3도움, 평점 6.60에 이전 시즌보다 크게 하락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야누자이는 2020-21 시즌 현재에도 9경기 출전, 2골 1도움, 평점 6.98점을 기록. 올 시즌 324분에 그치는 경기 출전 시간은 소시에다드에서의 그의 심각한 입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야누자이로서는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이적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때 모든 축구 팬들의 로망과도 같았던 금발머리 소년은 어느덧 25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등장했던 시절에 분명 지금쯤이면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되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가 훌륭한 선수인 것은 분명하고 우습게 볼 수 있는 수준의 선수는 아니지만 야누자이가 내뿜었던 아우라는 분명 특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야누자이 선수가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활약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